국가 업무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선 입법, 행정, 사법, 3권의 분립으로 팽팽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업무 역시 감시와 견제가 잘 이루어지고 지방자치가 살아 숨쉴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다채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년, 안동시의회 개원 30년을 맞은 2021년, 강산이 3번 바뀔 동안 7번의 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지방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 바람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동네 정치, 생활 정치를 펼치며 중앙의 변방이 아닌 지역의 중심으로 풀뿌리 민의의 대변자로 활약해온 안동시의회.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뛰었습니다. 원숙한 지방의원으로 민원과 정책을 조율해 나가며 시민을 위해 어떻게 뛸 것인가 수없이 고민해온 지난 30년의 시간을 디딤돌 삼아 안동 발전을 위해 펼쳐나갈 안동시의회의 100년 대계, 그 원대한 꿈을 지금 만나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해결해 줄 수단을 결정하는 기관인데요.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개선점은 뭘까? 적극 파악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핵심 역할이죠. 안동시의회는 현재 8개 선거구 16명의 의원과 비례대표 2명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들이 안동의 현안을 해결하고 안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례회와 임시회를 열어서 조례를 결정하고 각종 의안을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두어서 민생과 좀 더 밀착한 안건들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회기를 보면은 임시회의가 있고 또 정례회가 있어요. 근데 이 정례회의는 1년에 2번 정해져가 있습니다. 정례회의 빼놓고는 다 그게 임시회의입니다. 그래서 임시회의가 열리면 그것이 바로 본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시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임시회가 그게 바로 본회의로 운영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본회의에서 하는 일들은 의결사항이라든지 그죠? 또는 이런 감시하는 상황이든지 청원 받아서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필요하면 공무원 시장을 불러가지고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뭐 그런 것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시민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어느덧 내년 상반기 폐원을 앞두고 있는 제8대 안동시의회. 2018년 개원 후 지금까지 시민과 생각을 함께하고 시민 곁에 다가서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를 강력 촉구했고 풍산읍 신양리 일대에 추진 중인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예천군 의회와 함께 건립 반대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서 안동을 포함한 경북 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뛰었는데요.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안동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 연구 개발에 그 어느 때보다 매진했습니다. 1조 4천여억 원에 달하는 안동시 예산이 허투루 새나가지 않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해 왔는데요. 코로나 시국, 방역과 보건에 의회의 역량을 쏟는 한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안동 시민 모두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죠. 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을 위한 지혜는 사실은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행동 속에서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지혜가 나온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헌법 118조 2항을 보면 헌법 118조 2항은 지방의회가 헌법 유일한 지방의 정부기관 중 유일한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헌법상의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최고 통치법입니다. 최고 통치법에서 부여하는 그러한 권위 있는 기관인 만큼 헌법상의 기관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민이 기댈 곳이 없었을 때 기댈 그러한 언덕을 발판을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미래 사회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지혜는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만나서 힘든 점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행동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답답한 행정으로 시민들이 기댈 곳이 없을 때 지방의회는 시민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줘야 합니다. 주민과 의회가 함께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의 질은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는데요. 때문에 안동시 의회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안동. 시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시의회, 시민단체의 관심과 지원, 협력이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이라는 결실로 맺어졌는데요. 관광객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교 문화 지원을 활용한 사업 비전이 지역 특색을 잘 반영했고 향후 내륙 관광 거점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높은 것도 선정 이유로 꼽혔습니다. 최근에 중앙선이 복선화되어서 서울에서부터 안동으로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해졌고 그리고 안동은 도청 소재지로서 인근에 있는 8개 시군과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안동에는 도산소원, 병산소원, 그다음에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관광 상품화하는 데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안동이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동은 2024년까지 5년간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 도시로 클 수 있도록 관광 브랜드와 콘텐츠, 교통 접근성 등 관광 전반적인 분야를 지원받게 돼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빛나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안동은 존재만으로도 빛이 나는데요. 들이 아름답고 약간 신기했습니다. 한국만의 약간 전통적인 것과 약간 자연적인 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마을만큼 안동의 여러 것들도 전통적이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이요? 옛스러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2010년 7월 하회마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2015년 10월 유교 책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이어 봉종사와 도산서원, 병산서원이 또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하회 별신구 탈로리 또한 2022년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별신구 탈로리가 등재된다면 세계유산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도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과를 바꿔 말하면 안동시의회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숙제가 그만큼 방대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이란 것은 안동을 하나의 관광 브랜드화시켜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을 하나의 산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유산축전 안동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됐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를 주제로 진행되는 세계유산축전은 유산이 가진 가치와 감동을 제대로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유산축전은 2020년부터 문화재청에서 기획된 사업으로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유산들의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유산축전은 안동이 보유하고 있는 병산서원, 하회마을, 도산서원에서 진행되며 유산이 보유하고 있는 설화나 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공연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 유산 현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산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복합문화축전. 코로나로 어려운 때지만 방문객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축전을 즐겼는데요.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고 아울러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쭉 보고 한옥 구경하고 초가집 구경하고 지금 이제 소리에 이끌려서 이쪽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외국이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장고나 아까 가던 꽹과리 뭐 이런 거 잠깐 체험할 수 있는 뭐 부스 이런 거 예,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은 외국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다도를 배우며 한국의 깊은 맛과 멋을 알아가는 체험이 특히 인기인데요. 하회마을의 종택에서 한국 전통 차 예절을 배우며 안동의 매력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We see the mask everywhere, and we see advertisements of Hahe Village in Ondong. So we're from Daegu and military, so we're used to traveling many places. So we look for something interesting to do. So we found it, and then there are some tour companies. So we get a guide who brings us around and lets us see the local culture and history. Andong 좋아요, 한국차 좋아요. 예! 축전 기간 동안 서원이 야간 개장을 하면서 달빛이 내려앉은 세계유산의 귀한 자태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전통문화의 탁월한 가치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보고 듣고 춤추며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세계유산 콘텐츠에 관광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세계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아봐줬으면 좋겠고 뭐 안동 도시가 좋더라고요. 달빛도 좋았고 그다음에 조명에 비친 그 모습이 되게 고즈넉하게 보여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단서원에서 이제 세계유산 축전을 한다고 해서요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녁에 야간 개장을 하는 모습이 예전에 이제 경복궁 경회로 야간 개장을 하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풍광이 물과 산과 그리고 이제 빛이 어우러져서 저녁 시간에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요. 마음의 여유를 갖는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이곳에 와가지고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도 가지지 못한 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안동. 안동시 의회는 이런 안동 시민의 자부심을 정책으로 수립해서 안동이기에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바라고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종사자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축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원활한 축전 개최를 위해 행정기관과 시의회에서 다양한 정책과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찾아와서 언제든 문화 콘텐츠를 누릴 수 있게 제도적 지원과 정책을 뒷받침해서 1년 내내 안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안동은 3대 문화권 사업 중 유교 문화권 중심지로 지난 2010년부터 국책 사업을 추진해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 사업을 운영할 민간 위탁 운영자가 선정되면서 안동은 이제 유교 문화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났는데요. 하지만 그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만큼 안동시 의회는 향후 이 시설들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감시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안동시와 안동시의회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지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꾸준한 이제 관심과 이렇게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도시를 위한 질 높은 정책 수립도 안동시의회의 의무지만 무엇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안동 시민들의 삶과 마주할 때 관광객들의 감동은 더욱 배가 될 텐데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수평적으로 협력을 이루며 정책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시민의 삶이 완성됩니다. 세계 제1의 관광지인 프랑스 파리. 코로나 전까지 연간 4천여만 명이 찾는 최고의 관광 도시였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지만 밀려드는 관광 차량과 파리 시민들의 차량까지 뒤엉키면서 프랑스 파리의 도심 교통 정체는 교통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Moi je pense sincèrement c'est ridicule dans Paris parce que il y a dans des grands axes si on roule à 30 en tant que taxi je pense que les gens s'ils prennent le taxi c'est parce qu'ils sont pressés à 30 à l'heure alors il vaut mieux qu'ils partent à pied. Là je vois pas comment on va s'en sortir et en plus ce n'est pas signalisé partout. On ne sait pas où on a le droit d'être à 45 à 50 ou d'être à 30. 지옥 같은 교통 체증에 대기 오염까지 극심해지자 파리시 의회는 결단을 내립니다. 관광객 우선이 아닌 파리에 사는 시민들이 가장 행복해야 한다는 명제에 방점을 찍고 정책 수립에 나선 건데요. 파리는 도시 전체가 주민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민 참여도 활발합니다. 프랑스 파리시 의회는 이런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5월 또 한 번의 파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바로 2022년까지 보행자 중심 도심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2022년까지 도심 내 차량 통행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하에 파리 4개 중앙구역에서 자동차 진입을 금지하고 대신 자전거 타는 사람, 보행자, 그리고 대중교통을 우선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파리시의회와 파리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파리를 즐길 수 있게 보행자 중심 도로 정책을 실행에 옮겼고 당장 지난 8월 말부터 파리 도심의 제한 속도를 30km로 낮췄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중교통 이용도 불안했던 지난해엔 자전거 전용 차선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현 안 이달고 파리시장도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목표로 친환경 보행 도시, 15분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해 시장 선거에 출마,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파리 어디에 살든 직장, 학교, 시장, 공원과 같은 주요 시설에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I call it the 15-minute city. And in a nutshell, the idea is that cities should be designed or redesigned so that within the distance of a 15-minute walk or bike ride, people should be able to live the essence of what constitutes. 파리시 의회와 파리시가 내건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정책은 보행협의회 등 파리 시민단체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는데요. 시민들은 희망과 공생을 선택했고 숨쉬는 파리, 살기 좋은 파리, 친환경적인 도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은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를 늘리는 정책으로 반영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리시 의회는 2025년부터는 디젤 차량의 시내 운행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차보다 자전거가 더 편리하고 또 15분 걷기로 모든 것이 가능한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I think it's very good. I think we have a lot of problems with the nature and everything, and I think that we don't have to drive in the cities, and so I think it's very good that we drive not so fast in the cities. 하지만 운전이 생업이거나 파리 근교 출퇴근 시민들에겐 달갑지 않은 정책일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차 없는 도시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도시는 파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요 도시 교통 정책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곧 지역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나라의 정책까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이는 건 역시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안동은 예부터 대마로 삼을 짜서 배로 만드는 안동포의 명성이 자자한 곳이죠. 대마 줄기가 원료인 안동포는 부드러운 옷감과 우수한 품질로 천년을 이어 사랑받아 왔습니다. 100번의 손길이 가야 안동포가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듯 안동포를 얻기까지 쏟는 정성은 대단한데요. 하지만 재배지가 급감하고 안동포 제조 기술자도 고령화되면서 생산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로 그 명맥이 끊길 뻔한 대마가 이제 안동포를 넘어 고부가 의료 제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안동은 국내 첫 대마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는데요.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 일대가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되면서 대마 산업화의 길이 열린 겁니다. 안동시 의회는 2018년 전국 최초로 대마 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정부에 꾸준히 특구 지정을 요구해 왔고 마침내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건데요. 저희 연구원의 아파트형 공장 및 입주 보육동에는 햄프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 관련 기업들도 다수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CBD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며 각종 정신질환과 중독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햄프 세계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34억 달러에서 연평균 22% 이상 고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4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각 성분 0.3% 미만의 대마 식물로 뇌전증이나 치매 치료용으로 쓰이는 의료용 햄프는 해외 의료 시장에서 초고속 성장을 기록 중인 바이오 산업입니다. 이에 안동은 스마트팜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통증과 정신질환,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약품 개발에 나섰는데요. 마약 성분인 대마 관리를 위해 강력한 관리 시스템 마련도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안동에서는 3배 원료가 되는 섬유용 대마만 재배가 가능하였지만 규제 자유 특구도 지정되면서 의료용 대마의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햄프에서 추출되는 CBD 오일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의 개발 및 제조가 가능해져 글로벌 바이오 소재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규제를 받던 햄프 생산이나 연구가 특구 지역 내에서는 자유로워지면서 햄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햄프 규제 자유 특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햄프 산업에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의약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 햄프 소재 제품의 시장 개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대마 산업은 지난 70년간 섬유용과 종자용 재배만 허용되는 등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대마 햄프 산업 역시 국내 상용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황. 안동시 의회는 안동이 국내 대마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특구 사업 기간 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추진 중인 실증 사업이 실효를 거둬서 의료용 합법화 등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해외 수출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순도의 CBD 원료 물질에 대해 경제성을 고려하여 추출, 정제 및 생산하고자 하며 향후 햄프 기반의 제조시설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속도에 맞춰 국내 마약류 관리법의 개정 및 규제 완화가 되어서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에서 큰 시장이 형성이 되어서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쉽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년간 이어온 안동포를 발판 삼아 이제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된 대마 산업. 햄프 실증 사업이 반드시 실효를 거둬서 CBD 의약품 관련 세계 시장 진출을 성공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 역시 수평적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자유 특구 사업은 그동안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햄프의 의료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총괄 주관기관으로서 햄프 규제자유 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햄프 산업이 경북 안동의 미래 신선장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특구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경북이 K햄프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안동시 의회의 노력은 교육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안동은 서원을 중심으로 한 말 그대로 배움과 교육의 도시였는데요. 2003년 대구 경북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안동시는 2010년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2019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 후 1년간의 철저한 준비로 첫 번째 도전만에 세계교육올림픽으로 불리는 2022년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를 신청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안동시가 가지고 있는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관련된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전통을 지금 현대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세계총회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들을 사업을 하면서 우리 전통과 지금 현대, 미래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을 해서 우리 학습도시 총회를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 개최될 안동총회는 전통에서 미래 교육을 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국내 최대 백신 생산 시설이 안동에 위치해 있어서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크게 부각된 점이 총회 유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동양 유교 문화, 정신 문화가 살아있는 안동의 특성과 유럽 인문 정신을 조화롭게 이끌어내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총회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저희가 총회 신청을 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도시라고 안동을 또 소개를 했고, 그 전통을 잘 살린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총회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또 시의회의 동의라든지 또 우리 행정조직의 어떤 준비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년도 총회 준비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에도 방문을 했었고, 도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내년도 지금 총회 예산을 이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동이 지닌 평생학습 인프라와 인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시민들과 안동시, 그리고 안동시 의회의 노력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이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잘 살려서 저희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안동의 평생학습은 뭔가 다르다. 또 안동의 평생학습은 글로벌한 이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서 전 세계의 도시들과 잘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서 글로벌 학습도시 안동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문화의 도시 안동을 넘어 안동시의회는 또다시 비약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백신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변종으로 다시 재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백신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만 백신 개발을 의존해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동시 의회는 백신 주권 대한민국을 이끄는 신동력 구축에 나섰습니다. 고즈넉한 전통의 도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최첨단 바이오, 백신 산업으로 발빠르게 전략을 바꾸면서 코로나 팬데믹의 글로벌 백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것인데요. 안동시 의회는 2010년부터 대기업 유치에 나섰고 백신 공장 설립에 착수, 이후 국내 최대 세포 배양 백신 공장 완공으로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이후 안동시 의회는 국제 백신 연구소 안동 분원 유치에 이어 혈액제 공장 건립과
경북 바이오 일반산업단지 기공 등 백신 산업 집적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백신 확보를 위해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 국내 최대 세포 배양 방식 백신 공장인 안동의 백신센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안동시의회는 백신 메카를 위한 조례를 본격적으로 제정했는데요. 지난 6월에는 대기업과 투자협정 업무 협약을 체결. 안동시의회는 명실상부 바이오, 백신 산업 전반의 백신 산업 클러스터 완성을 이끌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CDMO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도 공공백신의 CDMO를 원래 표방하고 설립된 기관이죠. 그래서 지금 안동이 우리나라의 백신의 어떤 핵심 기지화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인프라는 굉장히 잘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와 부가한 전문인력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백신은 그렇다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핵심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산을 했었죠. 그리고 작년 올 초부터 해서는 실은 노바백스 백신을 꾸준히 생산을 했고요. 노바백스가 아마 미국의 승인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아마 SK에서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시중에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SK는 자체 개발한 백신들이 있죠. 현재 임상 지금 2단계 넘어서 3단계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앞으로 그게 성공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거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백신 자주권도 어느 정도 저희가 좀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반면에 코로나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백신 산업을 선점해야 하는데요. 안동시의회는 백신 산업 인재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백신 산업 클러스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9년 국립대에 생명백신공학과를 신설하고 백신 산업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생명백신공학 전공은 생명공학부에 있는 전공이고요. 생명백신공학은 2017년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19년부터 저희가 신입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학년까지 있고요. 교과 과정은 실은 백신 전공학과이기 때문에 백신학, 백신공학, 그다음에 뭐 식의약품 그 관리, 의약품 그 인증 많은 이런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과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교과 과목들이 전체 과목 중에 많은 퍼센트를 기업이 요구하는 과목들로 구성이 돼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지원으로 백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금요일 날 오후에 그리고 토요일 날 기업에 있는 팀장급 이상의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현장 실습까지 이어지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신 산업 인재 양성이라는 사명감 아래 안동시의회는 막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했고 안동형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로 대학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안동은 대학과의 공동 기획을 통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국적으로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회적으로도 바이오 산업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해서 그 일원이 돼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백신의 안전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안정성을 시험하는 임상시험 쪽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쪽으로 자격증도 준비할 거고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크리스퍼 기술을 보고 나서 유전자를 직접 다룰 수 있다는 그 기술에 감동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균에 대한 질병을 정복해왔지만 아직 암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도전적인 과제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흥시장에 선도되는 이제 면역치료제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많은 고용함들을 정복하는 그런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글로벌 백신 메카 안동을 일궈낸 건데요. 이 안동에 이제 백신 산업 인프라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있고요,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있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의 백신 상용화 지원센터가 이제 구축 중이고요. 또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안에 백신 전문 인력 양성 교육원을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 안동대학교의 백신 공학과가 이 인프라 안에 이제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 이 5개 기관의 협업은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안동형 일자리라는 사업이 안동시의 결단 그리고 안동시의회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시의회에서의 그 승인, 아주 그 굉장한 투자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그걸 과감하게 승인을 했었고요. 그 시의회 노력에 따라서 지금 안동 그 형 일자리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백신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서 실은 일반 지자체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과감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만 있으면 지역은 바뀝니다. 더 나은 삶으로 한 단계 도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이며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할 사명인데요. 안동시의회 30년. 이렇게 안동은 도전과 도약으로 괄목할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량이 더욱 강화됐는데요. 그런 만큼 안동시의회에 거는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그 안동의 여성 단체와 그분들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동시의회 개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안동시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만큼 균형자적 입장에서 지역 발전의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복지 증진, 투자 환경 조성과 기업 친화적 여건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0년간 행복 안동, 명품 안동, 품위 있는 안동 건설을 위해 시의원님께 부단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동은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우리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공예인들이 그 전통과 현대를 잘 알릴 수 있는 체험과 시연을 더 널리 알려서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추억,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우리 시의회에 바라는 바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다는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내 손으로 바꾸고 모두가 행정 감시자가 돼 목소리를 낼 때 풀뿌리 생활 정치는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는데요. 지난 30년의 대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앞으로 안동시의회가 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